2014년 12월 4일 한 등산객이 산책로 옆에서 이상한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끔찍한 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지와 장기가 모두 사라진 여성의 몸통 시신입니다. 시민 제보로 꼬리가 잡힌 범인은 중국 교포 박춘봉. 동거녀를 살인하고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인데 범행 동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범행 방법, 그리고 중국 동포라는 점에서 2년 전 오원춘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원춘은 길을 가던 여성을 납치해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오원춘 사건은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2년 두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홍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홍일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흉악 범죄자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사건을 떠나가지고서라도 반드시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게 됐고요.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흉악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연쇄 살인범으로 규정되고 각 피해자에 대한 범죄 행위별로 해당되는 형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가석방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제한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또는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미국의 30대 남성은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와 태아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각각 50년형을 선고받아 총 형량이 100년이 된 겁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최장 기간은 5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종신형으로 여겨지는 무기징역의 경우도 20년 이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국민의 감정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형법상 최장 기간이 50년인데 좀 상징적 형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만약에 범죄 횟수가 많거나 이러면은 징역 몇천 년형 또는 몇백 년형 이런 상징적 형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4월 강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였습니다. 임명경 씨 살인의 경우 징역 22년에서 27년을 선고하던 것에서 징역 23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소년 성폭행과 살인을 함께 저지른 경우 통상 징역 17년에서 22년을 선고하던 것에서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이 높아졌다고 당장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양형 기준은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범위를 정한 겁니다. 따라서 권고 사항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형량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조건이 16개나 되는 데다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 기준이 불분명한 항목이 많습니다. 현행 양형 기준이 법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형 기준 그 자체가 아주 많은 사유, 양형 인자들,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주관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정적인 판결도 될 수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형을 낮추는 요소가 되는 게 이게 주관적인 측면, 특히 법관의 재량의 여지가 개입되는 부분, 이게 좀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양형의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고 해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양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한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양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원의 온정주의적 처벌이 범죄를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흉악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은 데다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범죄자의 형량. 국민 법감정과 법원 판결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처벌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국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